1.4절은 컴퓨터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소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 내용을 1.4의 1절 세대별 컴퓨터 분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에 중앙처리 장치를 한 개의 칩으로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식 컴퓨터가 획기적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을 1.4의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컴퓨터는 1960년대에 산술 계산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1960년대 시대는 이제 유럽에서 그 세계 여러 대륙을 항해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기계식 계산기들이 유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940년대 이후에 이제 전자식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스위칭 소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스위칭 소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로를 온오프하는 게 결국은 이진수 0, 1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스위칭 소자를 뭘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세대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진공관입니다. 이 진공관은 크기가 사람 큰 거는 주먹만 하고 작은 거는 손가락 정도 되거든요. 그만한 거 하나가 이제 온오프를 제어했던 거죠. 이 진공관이 전자식 컴퓨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하나의 크기가 1cm 이하니까 0.5c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2세대 컴퓨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자기 코어라는 기억 장치가 쓰이게 되고 초기 그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하나의 칩으로 만든 것을 집적 회로라고 합니다. 이게 IC예요. 이게 IC. 그래서 이 집적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컴퓨터 크기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 기억 장치, 요즘 쓰이고 있는 램이나 롬도 만들어지게 되고 운영체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 집적 회로로 이제 그 컴퓨터 소자들을 만들다가 집적도가 훨씬 더 좋아져서 이제 칩 하나에 한 10만 개 이상, 100만 개 정도의 칩을 넣게 되었습니다. 스위칭 소자들을 넣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대규모 집적 회로, 이거를 VLSI라고 하는데,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아주 큰 집적 회로라는 뜻이죠. 이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후를 이제 4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만들어진 게 1941년입니다. 다시 1971년이라서 이 이유는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945년에 폰 노이만이 내장형 프로그램 구조를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 폰 노이만이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위키백과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 장치가 있고 산술 장치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여기서 입출력을 하는 이런 모양을 그렸는데, 이것이 현대 컴퓨터의 현대 이 전자식 컴퓨터의 모두 다 채용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유를 보기 전에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1965년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도 위키백과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프로세서가 포함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쪽 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게 한 칸마다 1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배가 증가하고 있고 이쪽이 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18개월마다 2배가 되는 트랜지스터 수의 선이죠. 그래서 이게 무어의 법칙을 나타내는 선이고, 이거는 인텔 계열 프로세서에 들어있는 그 트랜지스터 수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요 점들이 이제 인텔 계열 프로세서들이죠. 요즘 그 IBM PC에 사용되는 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현재까지 24개월마다 트랜지스터 수가 2배씩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월마다 성능이 대략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년이 되면은 2년 이후에는 현재 프로세서보다 성능이 2배가 더 좋은 프로세서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향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로세서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 중앙처리 장치는 칩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 중앙처리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 점선이 같은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처리는 아주 커서 굉장히 컸던 한 이 정도 크기였다고 보고, 이 정도 크기였다고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였다고 보면은 요즘 프로세서는 이게 칩이 요만한데, 칩 요만한 데다가 이 중앙 처리 장치 기능이 모두 다 이 안에 싹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칩 하나에다가 중앙 처리 장치를 다 집어넣은 거, 요 칩 하나로 구현한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칩 하나에다가 그 중앙 처리 장치를 구현한 거, 요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데, 작다는 뜻으로 이렇게 컸던 것을 조그맣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이 마이크로라는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이 프로세서는 처리하는 장치라는 뜻이죠. 처리하는 장치. 여기 중앙은 센트럴이고, 요 안에 있는 처리가 프로세싱이니까 요게 이제 프로세서입니다. 요게 프로세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인텔에서 만든 4비트 프로세서가 이제 최초인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컴퓨터가 획기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만한 그 칩 안에, 요만한 손톱만한 칩 안에, 이 안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도 들어가고 기억 장치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를 위한 인터페이스도 들어가고, 요만한 칩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만한 칩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제어용 장치로 쓰거든요. 제어용 장치로 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요새는 마이크로 제어기라고도 부릅니다. 요 자체가 하나의 이제 컴퓨터가 된 거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인텔에서 만든 4004입니다. 이게 4비트 프로세서였는데, 그때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8비트, 16비트 프로세서들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졌죠. 개인용 컴퓨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열 형식으로 프로세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8비트 프로세서가 16비트가 되고, 16비트가 32비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 능력이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기억 장치 용량도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16K를 탑재했다가 64K 탑재했다가 1메가를 탑재했다가 요즘에는 4기가를 탑재하니까 엄청나게 용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상향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8비트 프로세서의 기능을 16비트가 다 포함하고
16비트 프로세서의 기능을 32비트 프로세서가 다 포함하면서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이런 개념을 상향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 용량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32비트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고 64비트 프로세서가 만들어졌는데 굳이 128비트나 256비트 프로세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서 내부 조직을 바꿔가면서 컴퓨터 성능을 더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캐시 기억 장치, 가상 기억 장치, 명령어 파이프라인,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00년도 중반 이후에 리스크 프로세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2000년도 넘어서 슈퍼스칼라 프로세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 장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이때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던 구조가, 그 구조는 이후까지도 계속 다 쓰이고 있습니다. 다 쓰이고 있지만 그 기능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조직을 개선한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제 컴퓨터 구조를 처음으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기초적인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